도시가 왜 이래? 전 세계가 난리 났습니다. SNS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요. 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 사이로 물길이 흐르고 젊은 남녀가 청계천에 발을 담근 채 책을 읽고 있죠. 가까운 거리엔 산이 보이고 아이들은 물놀이 중입니다. 저거 연출 아니냐? 사람 모아놓고 찍은 거 아니야? 보고 또 봤습니다. 4월, 5월의 서울은 달랐어요. 꽃길과 숲, 크고 작은 축제.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일렁였죠. 한국 가고 싶다. 그런데 청계천과 광화문은 관광용 배경이 아닙니다. 볼수록 더 믿기 힘든 살아있는 일상이에요. 빌딩 숲 사이 물길, 도심 속 산,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조경.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설계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베를린 본사, 오전 7시. 한스 밀러의 책상 위엔 커피 한 잔과 노트북만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출근 인사를 건넬 때 그는 이미 세 번째 도시 보고서를 닫고 있었죠. 15개 도시. 그가 지난 10년간 거쳐온 숫자입니다. 파리의 광장을 주차 빌딩으로 바꿨어요. 암스테르담의 수변 공원을 상업지구로 전환했죠. 보고서마다 결론은 같았습니다. 비효율 제거, 수익 전환, 최적화 완료. 그의 직함은 도시효율감사관. 하지만 사람들은 뒤에서 다르게 불렀습니다. 지우개.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팀장이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울 프로젝트야. 한강 주변 개발 타당성 검토. 2주 안에 보고서 나와야 해. 한스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인구 밀도, 토지 이용률, 녹지 면적 비율. 숫자들이 빠르게 눈에 들어왔죠. 한국. 빠른 나라. 개발 속도 세계 상위권. 효율 높은 도시. 그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효율 요소 발견 시 제거 권한도 부여되는 거죠?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스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짐은 하루면 쌌죠. 인천공항. 도착 다음 날 아침. 그는 택시 안에서도 일했습니다. 서울의 도시 구조, 건폐율, 용적률. 창밖으로 빌딩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예상대로다. 고층 건물. 촘촘한 도로망.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한스는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서울 고효율 도시. 감정 없이 판단 가능. 그런데 택시가 광화문 근처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신호등 때문이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뭔가 보였습니다. 빌딩과 빌딩 사이 예상에 없던 것이 있었죠.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처음으로 노트북에서 눈을 뗐어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엔 아직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깜빡이고 있었죠. 이건 계획에 없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물길이 자신의 15년짜리 확신을 흔들게 될 거라는 걸. 한스는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빌딩 아래 물이 흐르고 있었죠. 도심 한복판에 실제로 물길이 있었습니다. 관광시설인가?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청계천. 검색 결과가 떴어요. 복원 완료 2005년. 총 연장 10.9km. 연간 방문객 2천만 명. 유지비 연간 수십억 원.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수익 없음. 유지비만 존재. 전형적인 비효율 구조. 그는 메모를 남겼어요. 청계천 추가 검토 필요. 그리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스는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직접 봐야 판단이 정확해지죠. 그게 그의 방식이었어요. 광화문에서 청계광장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양옆으로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물소리가 들렸죠. 그런데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일 오전 도심 한복판인데 신발을 벗고 물가에 앉은 직장인. 계단에 등을 기대고 책을 펼친 여성. 난간에 기대어 물을 내려다보는 노인.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근무 시간 아닌가? 한스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20분. 점심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 걸었어요. 걸을수록 이상했습니다. 물길을 따라 이어진 꽃길. 곳곳에 놓인 의자들. 그늘 아래 앉아 도시락을 펼치는 사람들.
물속을 들여다보는 아이. 관광지 같지 않았습니다. 세트장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상이었죠. 한스는 멈춰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유럽에서 본 공원들이 떠올랐어요. 파리, 암스테르담, 빈. 잘 만들어진 공간들이었지만 이 느낌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이 공간을 쓰고 있다. 적극적으로. 그는 벤치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노트북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옆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어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한스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독일에서요. 노인은 물을 바라보며 말했죠. 저는 여기 매일 옵니다. 20년째요. 한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0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매일. 20년. 이 공간에. 그는 다시 계산을 시작하려 했어요. 유지비, 면적, 기회비용. 그런데 숫자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물이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머물고 있었어요. 한스의 손이 노트북 위에서 멈췄습니다. 오늘도 문장은 완성되지 않았죠. 왜 아무도 떠나지 않는 거지? 감정은 나중입니다. 데이터가 먼저였죠. 청계천 관련 보고서, 서울시 예산 문서, 도시 재생 논문. 파일이 쌓였어요. 커피는 식었습니다. 그는 눈치채지 못했죠. 숫자부터 정리했습니다. 보건 공사비 3,867억 원. 연간 유지 관리비 수십억 원. 직접 수익 제로. 상업시설 없음. 입장료 없음. 명확하다. 한스는 메모를 남겼어요. 청계천 비효율 구조 확정. 제거 검토 대상. 그런데 다음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용률 데이터였어요. 연간 방문객 2천만 명. 하루 평균 체류 시간 47분. 재방문율 68%. 주변 상권 매출 증가율 복원 전 대비 31%. 인근 부동산 가치 상승폭 서울 평균의 2.3배. 한스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이게 맞나? 직접 수익은 없었어요. 그런데 간접 효과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죠. 계산 구조가 그가 아는 모델과 달랐습니다. 유럽 도시 데이터와 비교했어요. 파리 센강변, 암스테르담 운하, 런던 템스사이드. 체류 시간, 재방문율, 주변 상권 효과. 청계천이 모든 항목에서 높았습니다. 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스는 잠시 노트북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SNS를 열었죠. 그런데 피드에 사진 한 장이 떴어요. 멈췄습니다.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낮에 본 광화문이 아니었어요. 하늘 가득 연등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색색등이 광장 위로 이어졌죠.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사였어요. 사진 한 장인데 숨이 멎었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황금빛, 붉은빛, 초록빛 등이 물결처럼 흘렀어요. 그 아래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작고 느리게. 도시 전체가 빛으로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서울 한복판이라고. 댓글을 봤습니다. 맙소사. 죽기 전에 한국에 가야겠어. 파리엔 에펠탑이 있고 서울엔 이 모든 게 있다고? 매년 가고 싶다. 이미 일본보다 좋아하는 것 같아. 서울은 기술만 있는 줄 알았어. 이건 다른 차원이다. 한스는 댓글을 계속 내렸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이 나왔죠. 광화문 광장, 여름밤. 이번엔 야외 음악회였어요. 무대 위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죠. 도심 한복판에서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클래식 음악이 흘렀어요. 입장료는 없었습니다. 이게 서울이야? 영화 세트장인 줄 알았어. 한스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연출이 아니다. 이게 그냥 일상이라고.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청계천 비효율 구조 확정. 제거 검토 대상.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줄을 쓰지도 못했죠. 창밖 서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연등도, 음악회도, 물길도. 이 도시는 수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복판에 뒀어요. 왜? 그 질문이 데이터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숫자로 지워지지 않았죠.
한스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계산이 맞지 않는다. 아직은. 한스는 다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설명되지 않을 때 그의 방식은 하나였죠. 직접 봅니다. 더 오래, 더 가까이. 이번엔 노트북을 두고 왔어요. 오전 7시 30분. 청계천 상류. 출근 인파가 다리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 이어폰, 커피잔. 한스가 아는 도시의 아침이었죠. 그런데 물가는 달랐어요. 벌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댄 중년 남성, 계단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놓은 여성. 출근 전인데 서두르지 않았죠. 왜 여기서 시간을 쓰는 거지? 한스는 자리를 잡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2시. 점심시간. 사람이 쏟아졌어요. 직장인들이 물가로 내려왔습니다. 도시락을 펼치고 신발을 벗고 발을 물에 담갔죠. 삼삼오오 앉아 웃고 있었어요. 빌딩 그늘 아래서 물소리를 들으며 한스는 시간을 쟀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 52분. 데이터보다 길었어요. 한 직장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계단에 등을 기댄 채 책을 펼쳤어요. 주변 소음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죠.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책을. 한스는 그 장면을 이해하려 했어요. 유럽에서도 공원에서 책 읽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죠. 공원이 아니었어요. 도심 한복판, 빌딩 사이, 물가였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여성이 말을 걸었어요. 혹시 관광객이세요?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매일 와요. 회사가 저 위 빌딩이에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고층 건물을 가리켰죠. 점심시간마다 내려와요. 안 오면 오후가 버텨지질 않아서요. 한스가 물었습니다. 왜요? 그녀는 잠깐 생각했어요. 물소리 때문인가요? 여기 앉아 있으면 서울에 있다는 게 안 느껴져요. 잠깐이지만요. 그녀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대화가 끝났어요. 한스는 그 말을 수첩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뒀죠. 서울에 있다는 게 안 느껴진다. 잠깐이지만. 오후 3시. 인파가 빠졌습니다. 한스는 다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설명되지 않을 때 그의 방식은 하나였죠. 직접 봅니다. 더 오래, 더 가까이. 이번엔 노트북을 두고 왔어요. 오전 7시 30분. 청계천 상류. 출근 인파가 다리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 이어폰, 커피잔. 한스가 아는 도시의 아침이었죠. 그런데 물가는 달랐어요. 벌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댄 중년 남성, 계단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놓은 여성. 출근 전인데 서두르지 않았죠. 왜 여기서 시간을 쓰는 거지? 한스는 자리를 잡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2시. 점심시간. 사람이 쏟아졌어요. 직장인들이 물가로 내려왔습니다. 도시락을 펼치고 신발을 벗고 발을 물에 담갔죠. 삼삼오오 앉아 웃고 있었어요. 빌딩 그늘 아래서 물소리를 들으며 한스는 시간을 쟀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 52분. 데이터보다 길었어요. 한 직장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계단에 등을 기댄 채 책을 펼쳤어요. 주변 소음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죠.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책을. 한스는 그 장면을 이해하려 했어요. 유럽에서도 공원에서 책 읽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죠. 공원이 아니었어요. 도심 한복판, 빌딩 사이, 물가였습니다. 오후 3시. 인파가 빠졌습니다. 한스는 자리를 옮겼어요. 하류 쪽으로 걸었습니다. 거기서 노인을 다시 봤죠. 어제 말을 걸었던 그 노인이었어요. 같은 자리, 같은 벤치.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세였죠. 한스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옵니다. 여기 없었을 때도 매일 이 근처를 지나쳤어요. 복원되고 나서는 그냥 여기 앉게 됐죠. 한스가 물었어요. 뭐가 좋으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소리요. 서울에서 물소리 들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스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물소리 들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 오후 6시. 퇴근 시간. 다시 사람이 몰렸습니다. 이번엔 구성이 달랐어요. 퇴근하는 직장인, 손잡은 연인, 유모차를 끄는 부부, 교복 입은 학생들. 각자 다른 사람들이 같은 물길 앞에 모였죠. 한스는 난간에 기대어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유럽 도시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파리의 광장, 암스테르담의 운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들이었지만 이 밀도는 달랐습니다. 계층도 나이도 목적도 달랐죠.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이 공간이 뭔가를 하고 있다. 그는 그게 뭔지 아직 말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맘구시. 한스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청계천 옆에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한 줄도 쓰지 못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걸어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 그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밤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명이 물 위에 반사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빛 아래서 걷고 있었죠. 왜 아무도 서두르지 않지? 그 질문이 처음으로 비난이 아니라 궁금증으로 들렸습니다. 한스는 다시 걸었어요. 오늘 밤은 보고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사진이 나왔죠. 광화문 광장, 여름밤. 이번엔 야외 음악회였어요. 무대 위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죠. 도심 한복판에서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클래식 음악이 흘렀어요. 입장료는 없었습니다. 이게 서울이야? 영화 세트장인 줄 알았어. 한스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연출이 아니다. 이게 그냥 일상이라고.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청계천 비효율 구조 확정. 제거 검토 대상.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줄을 쓰지도 못했죠. 창밖 서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연등도, 음악회도, 물길도. 이 도시는 수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복판에 뒀어요. 왜? 그 질문이 데이터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숫자로 지워지지 않았죠. 한스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계산이 맞지 않는다. 아직은. 한스는 다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설명되지 않을 때 그의 방식은 하나였죠. 직접 봅니다. 더 오래, 더 가까이. 이번엔 노트북을 두고 왔어요. 오전 7시 30분. 청계천 상류. 출근 인파가 다리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빠른 걸음, 이어폰, 커피잔. 한스가 아는 도시의 아침이었죠. 그런데 물가는 달랐어요. 벌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댄 중년 남성, 계단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놓은 여성. 출근 전인데 서두르지 않았죠. 왜 여기서 시간을 쓰는 거지? 한스는 자리를 잡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2시. 점심시간. 사람이 쏟아졌어요. 직장인들이 물가로 내려왔습니다. 도시락을 펼치고 신발을 벗고 발을 물에 담갔죠. 삼삼오오 앉아 웃고 있었어요. 빌딩 그늘 아래서 물소리를 들으며 한스는 시간을 쟀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 52분. 데이터보다 길었어요. 한 직장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계단에 등을 기댄 채 책을 펼쳤어요. 주변 소음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죠.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책을. 한스는 그 장면을 이해하려 했어요. 유럽에서도 공원에서 책 읽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죠. 공원이 아니었어요. 도심 한복판, 빌딩 사이, 물가였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여성이 말을 걸었어요. 혹시 관광객이세요?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매일 와요. 회사가 저 위 빌딩이에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고층 건물을 가리켰죠. 점심시간마다 내려와요. 안 오면 오후가 버텨지질 않아서요. 한스가 물었습니다. 왜요? 그녀는 잠깐 생각했어요. 물소리 때문인가요? 여기 앉아 있으면 서울에 있다는 게 안 느껴져요. 잠깐이지만요. 그녀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대화가 끝났어요. 한스는 그 말을 수첩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뒀죠. 서울에 있다는 게 안 느껴진다. 잠깐이지만. 오후 3시. 인파가 빠졌습니다. 한스는 하류 쪽으로 걸었어요.
거기서 노인을 다시 봤죠. 어제 말을 걸었던 그 노인. 같은 자리, 같은 벤치.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스가 옆에 앉았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없었을 때 알아요? 이 자리가 고가도로였어요. 차 소리밖에 없었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한스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복원하고 나서 처음 여기 내려왔을 때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서. 그날 한참 울었어요.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자랑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한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고가도로가 물길이 됐다. 그는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오후 6시. 퇴근 시간. 다시 사람이 몰렸어요. 직장인, 연인, 유모차를 끄는 부부, 교복 입은 학생들. 각자 다른 사람들이 같은 물길 앞에 모였습니다. 계층도 나이도 목적도 달랐죠.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한스는 난간에 기대어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유럽 도시들이 떠올랐어요. 파리의 광장, 암스테르담의 운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도는 달랐어요. 섞여 있었죠. 자연스럽게. 이 공간이 뭔가를 하고 있다. 말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청계천 옆에 있었어요. 보고서를 한 줄도 쓰지 못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밤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명이 물 위에 반사되고 누군가는 그 빛 아래서 걷고 있었죠. 고가도로가 있었다면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었을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숫자 없이 들어왔습니다. 한스는 다시 걸었어요. 오늘 밤은 보고서를 열지 않기로 했죠. 한스는 새벽 2시에 깼습니다. 잠이 온 게 아니었어요. 꿈에서 깬 거였죠. 프라이부르크. 2019년. 그가 처음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완수한 도시였습니다. 강변 녹지 공간을 상업지구로 전환한 프로젝트였어요. 보고서 결론은 깔끔했죠. 자연공간 제거, 수익 구조 전환, 최적화 완료. 본사에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해 최우수 보고서로 선정됐어요. 그는 침대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강변엔 누가 있었을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프로젝트 파일을 찾았어요. 오래된 폴더 안에 있었죠. 보고서, 수치, 승인 문서. 그리고 첨부된 사진 몇 장. 공사 전 사진이었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은 노인들. 물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자전거를 세워두고 책을 읽는 젊은 남자. 한스는 그 사진들을 본 기억이 없었어요. 아니, 봤을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던 거죠. 숫자만 봤으니까요. 나는 이 사람들을 지운 거다. 처음으로 그 말이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프라이부르크만이 아니었어요. 파일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10년치 보고서들. 15개 도시. 패턴이 보였죠. 자연공간 제거. 광장 축소. 수변공원 상업화. 매번 같은 결론이었어요. 매번 승인이 났습니다. 매번 그는 다음 도시로 넘어갔죠. 우리는 뭘 지워온 거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호텔방의 소리가 작게 퍼졌습니다. 그 도시들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쉬고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어디로 내려갈까요? 퇴근 후에 어디서 물소리를 들을까요? 답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은 새벽에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청계천 방향으로 가로등 불빛이 이어졌죠.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그 길을 걷고 있을 거였어요. 한스는 그 생각을 멈추려 했습니다. 감사관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데이터로 움직이죠.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이미 말하고 있었어요. 청계천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반대로 선택했어요.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물길을 살렸죠. 수익이 없는 공간을 도심 한복판에 뒀습니다. 그리고 2천만 명이 왔어요. 매일 47분씩 머물렀죠. 한국은 왜 반대로 했을까? 아침이 됐습니다. 한스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런데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노트북은 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건드리지 않았죠. 대신 메모지에 이름 하나를 적었어요. 김서진. 서울시 도시재생기획팀. 프로젝트 초기 담당자. 출장 브리핑 자료에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한 번도 연락할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었죠. 현장 담당자와 이야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지금은 달랐어요. 직접 물어봐야겠다. 왜 남겼는지. 한스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아침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들릴 리 없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들렸습니다. 우리는 뭘 지워온 거지? 그 질문은 아직 닥치지 않았습니다. 김서진은 약속 장소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청계천 중류, 작은 카페 테라스. 노트북도 없고 서류도 없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만 앞에 있었죠. 한스는 그게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의가 아니라 대화로 오겠다는 거구나. 인사가 짧았어요. 한스가 바로 물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결정, 누가 했습니까? 김서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시장이 결정했죠. 2003년이었어요. 당시엔 반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반대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유였을 거예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비용, 교통 혼잡, 상권 피해, 비효율. 한스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왜 밀어붙였습니까? 김서진이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물길이 보였어요.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스는 그 말을 다시 듣고 싶었어요. 사람이 머문다는 게 정책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김서진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돼야 하는 거죠. 습관이었습니다. 중요한 말은 적어야 했죠. 그런데 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당신네 평가 시스템엔 이게 없죠? 김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시간, 돌아오는 횟수, 그 공간 앞에서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수치화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지워왔던 거 아닌가요? 한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은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았죠. 들어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어요. 그게 그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치화할 수 없으면 지운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 청계천 복원 전에 한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자리가 고가도로였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1971년에 만들어진 도로였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도시가 빠르게 커야 했으니까요. 그 도로를 없애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김서진이 살짝 웃었습니다. 하루에 17만 대가 지나던 도로였어요. 없앤다고 했을 때 교통 전문가들이 전부 반대했죠. 도심이 마비될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는요? 사람들이 다른 길을 찾았어요. 그녀가 말했죠. 사람은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길이 없어지면 다른 길을 만들어요. 그런데 쉬는 공간이 없어지면 그건 못 만들어요. 한스는 그 말에서 멈췄습니다. 쉬는 공간이 없어지면 못 만든다.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됩니까? 김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수익 구조를 안 만들었습니까? 입장료도 없고 상업시설도 최소화했죠. 유럽 같으면 진작 카페 거리가 됐을 겁니다. 김서진이 잠시 생각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게 전부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시간이 없는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여기 오는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설계 원칙이었습니다. 한스는 노트북 데이터가 떠올랐어요. 재방문율 68%. 이용자 연령대 전 구간 고른 분포. 평일과 주말 방문객 비율 비슷함. 숫자가 이제 다르게 읽혔습니다. 이건 설계된 결과였다. 우연이 아니라. 카페를 나오면서 김서진이 말했어요. 밀러 씨, 한 가지만요. 한스가 돌아봤습니다. 효율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뭘 위한 효율인지는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먼저 걸어갔습니다. 한스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일 오후 사람들은 여전히 내려오고 있었죠. 도시락을 들고 책을 들고 아무것도 들지 않고. 이건 계산이 아니라 선택이다.
처음으로 그 말이 비판이 아니라 발견처럼 들렸어요. 한스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펜이 움직였어요. 적은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뭘 위한 효율인가?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한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팀장 이름이 떴죠. 한스, 보고서 언제 나와? 며칠 더 필요합니다. 며칠이 며칠이야.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마이클 쪽에서 계속 연락 오고 있다고. 한스는 창밖을 봤습니다. 청계천 방향이었어요. 조금만 더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실질적 의뢰인이었어요. 한강 주변 개발 타당성 검토. 그게 공식 명목이었지만 마이클이 원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청계천 일대 상업화 가능성 확인. 한스는 그와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레스토랑은 광화문 근처 고층 빌딩 35층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이 펼쳐졌어요. 마이클은 이미 와인을 따르고 있었죠. 한스, 오래 기다렸어. 앉아. 마이클은 크고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결정도 식사도 빠르게 했어요. 보고서 거의 다 됐지? 내가 본 데이터로는 청계천 일대 상업화하면 연간 수익이 지금의 4배야. 그냥 물길 하나 덮으면 되는 거잖아. 한스는 와인잔을 들지 않았어요. 그 물길에 하루 5만 명이 옵니다. 관광객들이지. 아니에요. 직장인, 노인, 아이들. 매일 오는 사람들입니다. 마이클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더 좋잖아. 유동인구가 있으면 상권이 돌아가는 거야. 물길 없애고 거기다 복합 쇼핑몰 넣으면 그 사람들 다 거기 가거든. 물소리 들으러 쇼핑몰 가진 않습니다. 마이클이 멈췄어요. 한스, 지금 감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한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3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저 아래 어딘가에 물길이 흐르고 있었죠.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거기 앉아 있을 거였어요. 마이클이 계속 말했습니다.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있잖아. 수익 없는 공간은 수익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거야. 그게 도시가 성장하는 방식이고. 한스, 너도 그렇게 해왔잖아. 15개 도시에서.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한스는 15개 도시를 떠올렸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강변, 암스테르담의 수변공원, 파리의 광장. 매번 같은 결론이었죠. 비효율 제거, 수익 전환, 최적화 완료. 그리고 매번 박수를 받았어요. 한스, 보고서 방향 잡아줘. 나머지는 내가 다 처리할게. 한스는 그날 밤 호텔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노트북이 열려 있었어요. 보고서 초안이 떠 있었죠. 청계천 일대 상업화 타당성 검토.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마이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물길 하나 덮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김서진의 말도 들렸습니다. 쉬는 공간이 없어지면 못 만들어요. 한스는 두 문장 사이에 있었습니다. 커리어가 한쪽에 있었어요. 15년이 있었고 본사의 신뢰가 있었고 마이클의 프로젝트가 있었죠. 다음 도시가 있었고 다음 보고서가 있었어요. 반대편엔 뭐가 있었을까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한참 울었어요. 직장인 여성의 말이었어요. 안 오면 오후가 버텨지질 않아서요. 그리고 김서진의 질문이었죠. 뭘 위한 효율인가요? 한스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도로엔 차들이 흘렀죠. 바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 한 줄기 어둠이 있었어요. 물길이었습니다. 조명이 물 위에 반사되고 그 옆으로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밤 11시였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가도로가 있었다면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었을까? 한스는 그 질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음 질문이 따라왔어요. 내가 덮으면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커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스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문장이 써지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손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결론이 나왔고 결론이 나오면 문장이 써졌어요. 그게 그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데이터는 있었어요.
결론도 보였죠. 그런데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 한스는 노트북을 닫지 않았어요. 열어둔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 물길을 다시 봤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출국일 아침이었습니다. 한스는 캐리어를 챙기지 않았어요.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1시였죠.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청계천은 새벽에 달랐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물소리만 있었죠. 도시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간, 물은 혼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노인이 매일 앉던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봤어요. 물이 가까웠습니다. 소리가 달랐죠. 위에서 들을 때와 아래서 들을 때가 달랐어요. 앉아봐야 들리는 소리가 있구나.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서울이 깨어났습니다. 다리 위로 첫 출근 인파가 지나갔죠. 빠른 걸음, 이어폰, 커피잔. 한스가 처음 이 도시에서 본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물가엔 벌써 사람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중년 여성, 카메라를 든 노인, 교복 입은 학생 둘. 각자였어요. 아무 말도 없었죠. 그런데 같은 물길 앞에 있었습니다. 한스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마이클이었습니다. 한스, 보고서 오늘 중으로 보내줘. 투자자 미팅이 내일이야. 한스는 잠시 물을 바라봤어요. 보고서 못 씁니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못 쓴다고?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닙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스, 지금 뭐 하는 거야? 커리어 날리고 싶어? 한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물길이야. 도시 개발 앞에서 물길 하나가 뭐가 중요해. 그 물길에 매일 5만 명이 옵니다. 한스가 말했어요. 20년째 매일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물길이 된 날 울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게 보고서랑 무슨 상관이야? 전부 상관입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한스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서를 거부했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내려왔죠. 도시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스는 수첩을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효율은 도구다. 목적이 아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빌딩, 도로, 사람들. 빠르고 촘촘한 도시였죠. 그런데 한스는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골목 안쪽 작은 화단. 횡단보도 옆 벤치에 앉은 노인. 버스 정류장 옆 작은 나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수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없애지 않았다. 그 선택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한스는 이제 알았어요. 인천공항. 탑승 게이트 앞. 한스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이 떠 있었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메모였죠. 서울은 멈추는 공간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른다. 그런데 그 공간이 없었다면 나는 이 질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도시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출 수 있는 자리일지도 모른다. 저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읽었습니다. 한 번, 천천히.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스는 가방을 들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질문은 이미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뭘 위한 효율인가? 그 문장은 서울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베를린으로 가져가는 거였어요. 다음 도시에서도, 그 다음 도시에서도.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이 선택한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